소리가 안 들어가겠다. 너 보긴 보니?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자, x-y 제곱은 1을 만족시킬 때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얘의 무슨 값? 4y 제곱이네. 4y 제곱. 자, 얘의 최소값. 자, 요거를 구해달라고 한 거야. 그죠? 마찬가지. 우리 문자 두 개 있는 거 별로 불편해. 그죠? 대신에 우리가 뭐가 나왔으니까? x랑 y에 대한 관계식 나와 있으니까 좀 바꿔보자고요. 알겠죠? 뭐를 바꾸는 게 편하겠니? 그치, y제곱이 떡하니 있으니까 요거를 좀 바꿔주는 게 좀 편하겠네. 굳이 나는 x를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바꿔도 돼.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니? 제곱했을 때 4차식이 돼버리니까 거기부터 이제 우리 안 배운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때문에 저또 시원해서 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y제곱을 우리가 바꿔보자는 얘기인 거죠. x 빼기 1. 됐어요? 그럼 정리해보면 주어진 식은 x제곱, 얘가 x-1이니까 4배 해주면 4x-4.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됐나요? 자,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얘는 최소값 구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가 모든 수가 다 나올 수 있니? 마이너스 막 100, 마이너스 1000부터 전부 다 나올 수 있어? 아니야. 왜? y제곱은 우리가 x로 바꾸긴 했지만 원래 y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몇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실수에 대해서 봤을 때, 그치? 얘가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당연한 거잖아. x, y가 실수니까.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하여서 그 x의 범위가 어디부터다? 1부터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숨어있는 범위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x가 얼마일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라. 지금 여기서는 최소값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또 해봅시다. 얘 그래프 모양은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로. 그때 축은 얼마? x는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우리가 값을 계산했다면 그래서 5등이 나왔을 거야. 근데 우린 이러한 범위에서 찾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1부터 여기부터 요쪽 부분만 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언제야? 여기겠죠. 그죠? 1일 때 값은 얼마? 최소값 1이요. 됐죠? 여기서 이 부분을 놓치기가 쉬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범위 안 나와 있을 때 이거 찾아야 되는 거.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까 있잖아. 치환을 해버렸을 때 범위가 다시 재설정되듯이 물론 여기서 관계식이 나와 있지만 그 y제곱 대신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x-1로 치환한 거잖아. 그거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치환해버린다면. 알겠죠? 다음 77번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x는 t가 이차함수 y축 그 다음에 x축 요렇게 이차함수 또 하나 더 있고 얘 그래프는요 y는 2x제곱 플러스 3 그 다음 얘 그래프는요 y는 마이너스 x 빼기 3 제곱 플러스 3. 자, 이렇고요.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직선은 x는 t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건데 만나는 점은 q라고 했네. 오케이. 자,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얘가 x는 t. 그때 만나는 요 포인트 얘가 q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요 포인트 얘가 P인 거고 그때 꼭지점 좌표가 A, 꼭지점 좌표가 B 해서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거네. 그치? 최소값. 일단 넓이를 식으로 써봐야겠네. 근데 우리 요러한 사각형에 대해서 우리 넓이 구할 수 있니? 어떻게 구해요? 그거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일 때잖아. 그치? 얘는 꼭지점 좌표니까 0,3 얘는 3,3 그럼 얘네는 일직선 즉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있겠네. 그럼 수직이니까 그걸 써도 가능한 거지. 그럼 얘 길이는 현재 알아 몰라? 알아요. 3 항상 좌표는 있잖아. 길이에 대한 정보를 줄 거라고. 도형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PQ 길이만 알아보면 되는데 PQ 길이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인 거니까 선분이니까 그럼 그 길이를 알아보려면 얘 Y좌표에서 얘 Y좌표 빼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얘 Y좌표는 알아 몰라?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지. X는 T랑 만나는 점이라며. 다시 말해 이 P점의 X좌표는 T 그때 그래프 위에는 점이니까 얘는 P, 2T제곱 플러스 3 됐어요? 마찬가지 Q라는 점은 요 그래프 위에는 점이라며. 그러면 요 점은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 요렇게 그래프가 세팅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죠? 따라서 넓이는 대각선 얘에서 얘 빼주면 되는 거지. 얘에서 얘 빼주면 얘 플러스로 바뀌고 얘 마이너스로 바뀔 거니까 자 2t제곱 플러스 3 더하기 t 마이너스 3 제곱 빼기 3 요게 지금 대각선 맞아요? 그거 곱하기 얼마? 또 다른 대각선 3 곱하기 얼마? 2분의 1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t를 보니까 t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3 사이에 있을 때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나 봐. 됐죠? 그럼 이제 이 최소값 구하면 되겠네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해보면 얘 t제곱 2t제곱 3t제곱 마이너스 6t 얘는 없어질 거고 플러스 9 여기에 곱하기 얼마? 2분의 3 됐나요? 굳이 2분의 3 전개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결국에 2차식의 최소값만 알면 거기다 2분의 3 곱한 거니까 최소값 나올 거잖아. 그쵸? 그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인지 알아볼 건데 자 얘도 한번 그래프 그려봅시다. 문자가 t긴 하지만 얘도 몇 차식이야? 2차식. 그 2차식 아래로 블록한 모양일 거고요. 그 가운데 t는 얼마? 1일 때겠죠? 2a분의 b 마이너스 b 그죠? t가 1이고 우리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두 칸 3까지 즉 여기서부터 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t가 1일 때 최소값을 갖겠네요. 그 최소값은 대입하니까 얼마? 6 곱하기 2분의 3인가요? 9 오케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자꾸 그래프를 그려놓고 언제 최소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 눈으로 자꾸 확인해야 돼. 지금 이거 그래프 그리기 귀찮다고 안 하면은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 다 쳤을 때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빨라져야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다. 알겠죠? 더 질문 없어요? 없으면 오늘은 다음 여러가지 방정식. 여러가지 방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아, 이것도 두 타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하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아, 근데 연립방정식은 크게, 아니, 복잡하진 않은데. 일단 봅시다. 이제 점점 시간이 쫓기니까 선생님이 급해지나 봐.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부등식 하고, 그 다음에 순열조합, 행렬 해야 되고, 아직도 단원이 좀 많이 있네. 우리 친구들이 개학이 언제지? 18일인가? 8일 맞니? 18일? 몰라요? 그냥 때 되면 가는 거야? 18일 했던 것 같은데? 그치? 화요일 날. 자, 일단 볼게요. 자, 여러 가지 방정식. 자, 우리가 지금 요 단원에서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우리 그동안에 배웠던 방정식은 뭐뭐 있었어요? 그동안 배웠던 방정식. 무슨 방정식? 1차 방정식. 또 2차 방정식. 또 연립 1차 방정식. 간단하게 우리 연립 방정식을 배웠던 거고. 그치? 이렇게 세 가지 배웠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배울 거라는 얘기야, 더. 그럼 이제 1차, 2차 배웠으니까 이제 뭐 배우겠니? 3차, 4차, 5차, 6차, 7차. 언제까지 배워? 배우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3차, 4차, 5차 그 이상은 다 이제 통틀어서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결국엔 얘도 뭘 이용할 거냐면 그 문제풀이 해법은 2차 방정식처럼 인수분해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다시 말하면 3차 방정식이라면 그 인수가 총 몇 개 나올 거고요. 기본적으로 3개가 나올 거고요. 4차 방정식은요. 그 인수가 기본적으로 몇 개? 4개 나오겠죠.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곱해서 응대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해서 우리가 그냥 똑같이 2차 방정식처럼 해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됐니? 근데 좀 특별한 방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푸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고. 알겠죠? 자, 그러면 고차 방정식, 즉 3차 이상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인수분해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다시 3차는 인수분해 우리가 어떻게 했어?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우리 인수분해한다 했었죠. 기억나? 그러면 조립제법 이용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몇으로 어떤 다항식으로 나눌 건지 그거부터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네. 다시 말하면 x에 몇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가를 찾아야지. 그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우리 인수분해할 수 있겠지. 다시 말하면 우리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거지만 결국엔 여기서도 또 이용되는 게 뭐? 인수정리가 이용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괜찮아요? 그럼 일단 간단하게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자, 풀이 해법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간단하게. 알겠니?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 자, 이런 방정식이 있대요. 우리 인수분해 해봤으니까 얘가 어떠한 인수를 갖고 있을까? 그러면 몇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올까를 먼저 생각하려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대입해 볼 수 있는 후보군들은 우리가 선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모분해. 분모. 모분해.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들. 분해. 분차는 그렇지, 상수항. 상수항의 약수들. 이렇게. 이런 후보군들에서만 나온다 했잖아. 왜냐면 어쨌든 그 결과가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x 플러스 d라고 하는 거는 a, b, c, d를 곱했을 때 무조건 상수항이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a, b, c, d는 상수항의 약수 중에 하나겠죠.
설령 이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라면 자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ex 플러스 f라고 했을 때 b, d, f라고 하는 건 4의 약수일 거잖아. 상수항의 약수들, 그치? a, c, e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얘네들 곱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 나오는 거니까 a, c, e는 최고차항의 약수일 거라고요. 그럼 그때 해는 마이너스 예분의 예가 될 거니까 최고차항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로서 우리가 후보군들을 우리가 추려낼 수 있겠더라. 알고 있어야 돼. 중요한 거야. 기본이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대입해 볼 건데 당연히 우리가 4부터 대입하는 게 편하겠니? 1부터 대입하는 게 편하겠니? 그 작은 거부터 그 1을 한번 대입해 봤더니 얼마 나와요? 6 나오네. 오케이, 그럼 바로 땡큐. 그럼 바로 조립제법 태세에 들어가야지. 자, 1로 조립제법 해주면 첫 번째는 그냥 1로 내려주면 되고, 그치? 그 다음 얘네들이 곱해서 여기 하고, 그치? 그 다음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마지막에 무조건 0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머지가 0인 거니까. 여기가 나머지. 됐나요?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식은 따라서 어떻게 인수를 했더라?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그때 몫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물론 여기서 인수분해 되면 또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인수분해 되니? 안 돼. 근데 우린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어. 인수분해 안 되면 우리 해 어떻게 구한다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 2차 방정식 해 어떻게 구해? 그치, 그대공식. 2차 방정식까지는, 그치? 따라서 x는 1, 2라는 근 또는 뭐 나와? 그대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됐나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더라. 다시 말하면 x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17 대입해도 0이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해봐도 되잖아. 어차피 얘네처럼 유리수인 근이 최소 한 개는 존재할 거니까. 알겠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마찬가지 4차도 똑같아. 알겠죠? 연습 여기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오늘 요거 문제 풀 때 A단계는 좀 문제 풀어보세요. 얘는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하니까. 알겠어요? A단계 밑에 있는 문제들은 방정식 풀이는 되게 중요하니까 이건 좀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 아까 인수분해에서 배웠던, 자, 봐봐. 인수분해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만 잘 이용해주면 우리가 여기 방정식 문제 푸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더라.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기본 방정식의 풀이는 끝났고 이제 좀 특별한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특별한 방정식이라 하면 자, 요런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무슨 소리지?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자, 요런 거야. 자,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것들은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얘처럼 4차 방정식인데 마치 그 개수가 가운데 x제곱을 기준으로 어떤 꼴? 대칭인 꼴.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라는 게 문제야. 여전히 또 우리가 몇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올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당연히 우리가 x에다가 최고창의 약수들, a의 약수들, 분의 상수항 a의 약수들. 자, 이렇게 있겠네? 그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대입해보면 나올 건데
자, 여기서는 4차식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조리티법 써주면 몫은 몇 차씩 나와? 4차식이면 3차 나오겠지. 그럼 3차면 또 우리 인수분해 바로 안 되니까 조리티법 또 한 번 더 써야겠지.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특별히 요거는 아무런 특징이 없을 때, 그냥 아무런 특징이 없을 때 그냥 우리가 기본 그냥 근해 공식 쓰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자는 얘기인 거고, 현재 얘처럼 좀 뭔가 특징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인 거야.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버려요. 나눠도 괜찮겠니? 그렇죠. x제곱이 만약 0이면요 이 얘기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0이면요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얘는 0일 수가 있어 없어? x제곱이 없어. 왜? x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x가 0이라는 얘기인 거고 0 대입했을 때 다음 방정식 만족하니? a는 0일 수 없는 거잖아. 4차 방정식인 거니까. 그치? 다시 a는 당연히 0일 수 없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는 x가 아닐 거라고요. 그럼 우리 나눠도 되겠네. 나눠본다라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플러스 x분의 b 플러스 x제곱분의 a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뭔가 개수가 똑같은 게 묶고 싶게 생겼네. 그치? 묶어봤더니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우리 만약 본 거 아닌가요? 걔는 또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지. 식의 변형 맞아요. 그리고 b도 한번 묶어봤더니 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 상수항 c는 그냥 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쓰고 보니까 또 뭐 하고 싶어져?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 똑같은 게 보이잖아. 치유 안 때리라고요. 그 주어진 방정식은 a 대문자 x제곱 더하기 b 대문자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오겠네. 해놓고 얘 방정식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면 되고요. 알겠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제 x가 값이 나왔다. 어떤 값이 나왔고 또 x가 어떤 값이 나왔어. 그럼 그때 우리 대문자 x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닌 거니까 원래 답은 누구야? 소문자 x잖아. x 더하기 x분의 1 얘가 알파란 얘기고요. x 더하기 x분의 1 얘가 지금 베타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다시 x를 구하는 거야. 소문자 x 양변에 뭐해서? x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1은 0 2차 방정식이니까 문제 풀 수 있겠지? 참 얘가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풀어주면 돼. 오케이? 할 수 있겠니? 요 내용은 이제 포인트는 요거 x제곱으로 나눠서 개수가 뭐 어떤 상황일 때? 대칭인 상황일 때. 됐어요? 민호? 우빈이? 환희?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에서 특별한 건지 이 정도까지만 우리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특별히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좀 뭔가를 알아볼 건데 뭘 알아보겠냐면은 이런 거야. 우리 2차 방정식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었을 때 다음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래요. 그럼 우리 당연히 딱 첫 번째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 선생님이? 그치?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분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첫 번째 이게 떠올라야 되고 두 번째는 대입 세 번째는 인수분해 꼴.
맞죠? 근데 그게 비단 2차 방정식에서 뿐만이 아니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전부 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도 3차 방정식도 뭔가 있었겠지만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했을 때 다음 근을 우리가 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근과 계수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라고 해서 한번 알아본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근이 나왔을 때는 아직은 3차 방정식의 근계수를 모르니까 그죠? 그럼 얘네를 식을 좀 변형할 수 있겠네.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최고차항계수 A로 묶어내면 근을 이용하여 인수분해 꼴로 나타낼 수 있겠네. 맞아요? 어쨌든 3차 방정식이야 근 3개 나왔고 그럼 얘네를 대입했을 때 0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 말은 x-알파, x-베타 그리고 x-감마는 0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인 거지. 됐나요? 그럼 우리 3차식을 전개해 본다면 그럼 얘랑 똑같아야겠네. 전개할 수 있겠죠? 자, a 곱하기 x 세제곱 더하기 할 건데 x 제곱의 개수는 x 두 개의 상수항 하나니까 그럼 상수항 나올 수 있겠지? 이왕이면 마이너스 묶어볼게요. 그럼 걔네가 알파, 베타, 감마 이것들 싸그리 더한 게 x 제곱의 개수겠네. 맞아요? 다음 x의 개수는요. x 한 놈 골랐어. 나머지 두 개의 다항식에서는 상수항 두 개 골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알파, 베타 또는 베타, 감마 또는 감마, 알파 이렇게 나오겠네. 알파, 베타 곱했을 때 베타, 감마 곱했을 때 감마, 알파 곱했을 때 맞아요? 마지막 상수항은요. 상수항만 곱했을 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됐나요? 그래서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 한번 해보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찬가지 그 근을 한 개씩 더한 것들은 마이너스 a가 곱해졌을 거니까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 누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지? 그럼 얘네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정리되겠네. 얘도 똑같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그 근을 몇 개? 두 개 곱해버렸을 때 두 개 곱한 게 현재 얘네 둘만 곱한 게 아니라 이것 두 개도 있으니까 그 두 개씩 곱한 것들의 합은 두 개씩 곱한 게 얘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더할 거라 해봤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두 근을 곱해서 더한 것들의 합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전개 때리면 AB일 거니까 A로 나눠주면 나오겠네. 얼마? A분의 C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네랑 똑같아. 그래서 외우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야. 한 개씩 더했을 때, 두 개 곱해서 더했을 때, 그 다음 세 개 곱해서 더했을 때, 네 개 곱해서 더했을 때. 즉 단순히 지금 3차 방정식까지만 보지만 결국에 우리가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6차 방정식도 걔네 다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어차피 거기까지는 안 나올 거고 3차 방정식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고민 됐니? 그럼 마지막으로 그 세 개를 다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니까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A로 나눠버리면 나오겠네.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A분의 D. 외우는 순서 해봤자 어려운 거 없어. A분의 전부 다 한 개씩 더했을 때 마이너스 B, 두 개씩 곱해서 더했을 때 플러스 C, 세 개씩 곱해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 D. 순서대로 나올 거니까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 괜찮니? 외우는 거는. 됐어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계수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정립하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3차 방정식 풀다가도 또 얘네처럼 근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은 근 구하라만 없고 근에 대한 얘기 나오면은 또 뭐가 해야 돼? 가정해놓고 근계수 이용하거나 아니면 근 나와 있을 때 근계수를 이용하여
우리가 모르는 개수를 구하거나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3차 방정식 켤레근이거든? 켤레근은 똑같아. 2차 방정식이랑. 마찬가지로 그 개수랑 근이랑 관계를 통해서 개수가 유리수라면 그때 근이 무리수일 때 무슨 근? 켤레근 갖는 거고 개수가 실수야. 근데 근이 허근이야. 그러면 켤레근 갖는 거고 3차 방정식 다를 거 없어요. 차수만 좀 높아진 것 뿐인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 밑에 있는 거는 이거는 좀 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한번 해보고. 여기 괜찮니? 그래도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풀어봅시다. 일단은 그래도 쭉 개념 설명한 것보다는 개념 듣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익혀질 거니까 아마 오늘 수지가 들어야 될 부분은 오늘 뒤쪽은 아마 못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영상 보고 문제 좀 풀어보시고. 알겠죠? 자, 746번. 746번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다음 중 가장 큰 근을 알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근을 자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빼기 베타는 그럼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를 알아봐야 되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근 구해야지 뭐. 인수보다 하나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인수를 할 수 있니? 물론 3차니까 몇을 대입했을 때 그 우리 후보군들은 x에 누구 대입했을 때 최고창의 개수의 약수들 분의 상수항의 약수들 여기 6개 중에서 하나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몇 대입했을 때 0 나와요? 1 대입했을 때 0 나와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친절하게 얘 보니까 딱 개수가 딱 반대잖아 부호가. 그러니까 우리 바로 딱 1이라는 게 감이 딱 오겠죠. 1 1 0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얘는 x 제곱 x 넘네 빼기 4 이렇게 생겼더라. 물론 지금 현재 단어는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니까 굳이 인수분해 안 해도 되고 여기서 x값 바로 찾을 수 있잖아. 그치? 얼마예요? 1 또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x제곱이 4니까 이 정도 어렵지 않잖아. 그치? 아니면 안 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 해도 되고 헷갈릴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럼 이때 가장 큰 건 누구? 2 가장 작은 건 누구? 마이너스 2 빼주면 4 됐니? 자 근데 3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저렇게 인수정리 즉 조리제법을 이용할 필요는 없는 거야. 보니까 항 몇 개예요? 4개일 때 우리 인수분해한 거 알려줬잖아. 어떻게 인수분해 한다고? 2개 또는 셋 하나에서 완전 제곱식 찾으라고. 근데 보니까 완전 제곱식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있진 않아. 플러스 x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쵸? 그러면 두 개 묶자고. x제곱으로 묶어보니까 x 빼기 1 마이너스 4로 묶어보니까 마찬가지 x 빼기 1 그럼 공통인수 생기네. x 빼기 1 x제곱 마이너스 4 그러면 우리 굳이 조리집법 없이도 바로 인수분 나오지. 알겠죠? 선생님이 항상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경우랑 조금 이런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같이 설명해 주니까 본인이 익혀야 될 것은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한 거 알겠죠? 너무 기계적으로 이게 3차니까 무조건 조리초법 써야지 라는 것보다는 알겠죠? 다음 751번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얘네가 5이고요. 그때 그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부러졌네.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감마 더하기 절대값 델타 얘네의 값을 구하래요. 아유. 됐나요? 그럼 근 절대값의 합은 우리가 배운 적 없으니까 그치? 그럼 근을 구해야 되겠네. 그죠? 그럼 근을 구할 건데 얘네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그치? 여전히 우리가 딱 봤을 때 넘기면 얘는 0인 방정식일 건데 요놈 때문에 인수가 제대로 안 된 거란 말이야. 치환할 거라고요. 그죠? 어떤 걸 치환할 거야? 그치? 통째로. 물론 똑같은 부분만 치환해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식이 조금 계산해야 되니까 그나마 조금 편하다는 거는 전체 통째로 그냥 치환해 버리자고요. 그럼 얘네는 x 곱하기 x 얼마 뺀 거? 4 뺀 거. 됐니? 자, 요런 게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계산하는 좀 팁. 수학적인 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종종 많이 알려줄 테니까 이런 거 좀 자꾸 써보고 익혀놓고 생각하고 해봐야 돼. 알겠죠? 어차피 치환이라는 거는 내가 편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쵸? 그럼 얘네는 전기 한번 때려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인수분해 되네. 마이너스 5랑 플러스 1로 그쵸? 그럼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이왕이면 대문자 x 들어갈 자리에 미리 넣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 됐니?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인데 더하기 또 1이니까 플러스 2 됐나요?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죠? 민호 됐지? 그 다음 이제 끝! 2차 방정식이니까 각각 인수분해 되니? 네 돼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얘 인수분해 되니? 얘 돼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 따라서 우리는 그 절대값의 근들의 합을 구할 거야.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4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선생님이 요즘에 수업을 하면은 너네 수업할 때는 그나마 첫 시간이니까 항상 이렇게 좀 에너지가 넘치거든? 근데 너네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부 수업을 하잖아. 1교시 하고 2교시 하고 3교시 하잖아. 3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난단 말이야 수업이. 중간에 너네 끝나고 한 20분 있고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 5분씩 있긴 하지만 수업을 하고 나면은 거의 마지막 시간에는 다리가 선생님 다리가 아니야. 계속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요즘에 좀 많이 힘들더라고. 끝날 때 되면은. 그래서 너네는 초반이니까 그나마 선생님 이게 기운이 팔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팔팔할 때 너네가 잘 드러나야지. 그죠? 자, 755번. 다음. x 4제곱 마이너스 14x제곱 플러스 25는 0 다음 방정식의 양수인 근들의 합을 구하래. 양수인 근의 합
그럼 우리 또 양수만 더해야 될 거니까 우리 인수분해해서 양수만 또 찾아봐야겠네. 근들 중에서. 그쵸? 자, 인수분해 할 건데, 우리 이거 기억나나요? 복 2차식? 짝수 차수만 있을 때 인수분해. 물론 이 상태에서 되면은 해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안 되니까. 뭔가 변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어떻게 변형한다 했어, 선생님이? 어떻게 변형? 완전 제곱식 빼기 이런 꼴로 인수분해 한댔잖아. 기억나요? 근데 특별히 얘네에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은 보통은 우리가 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했었지만 여기서만 좀 특별하게 얘와 얘를 가지고 x 제곱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했었어. 그럼 x 제곱의 개수가 현재 얘가 25니까 얼마가 나와야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니? 얼마가 나와야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 얼마? 10. 이렇게 돼야지 똑같이 될 거니까 그럼 더했을 때 얘가 10이 돼야지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10이어야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 쓰라고요. x 4제곱 플러스 10 x 제곱 플러스 25여야지 우리가 완전 제곱식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원래 처음에 몇이었어? 마이너스 14였지. 그럼 얘는 얼마를 빼줘야 되는 거니? 아니 적지마 봐봐. 얼마를 빼줘야 돼? 24를 빼주려고 봤더니 우리는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합차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려고. 근데 얘는 제곱이 되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그치? x제곱 더하기 5의 전체 제곱을 인수분해 되는데 얘는 제곱이 아니야. 24가 제곱이 아니잖아. 그죠? 그럼 얘는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뒤에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x 제곱이 돼버리겠네. 그죠? 그럼 얘는 4가 제곱이니까 이제 가는 2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네는 0, 얘네는 0. 방정식 푸는 거니까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얘네는 둘 다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뭐 써야 돼? 당연하게도 또 우린 근해 공식 써야지. x는 이왕이면 짝수 공식 씁시다.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6 또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도 6 나오겠네요. 가운데 계산만 다르니까. 그치? 그럼 그 중에서 우리 양수인 근들만 더 할 거야? 여기서 양수 누구니? 누가 양수니?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 양수인 거지. 왜냐면 얘랑 절대값은 얘가 더 클 거니까. 그럼 계산 결과는 값은 계산 못하지만 양수라는 건 알잖아. 그쵸? 또 얘는요? 1 플러스 루트 6이 양수인 거네. 무조건 더하기가 양수다라는 편견은 버려야 돼. 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도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음수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저것들은 저렇게 나왔으니까 더하기인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 양수일 거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거 판단도 잘 알아두라고요. 알겠죠? 따라서 두근의 합
758번 x 4제곱 플러스 5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 자, 모든 실근의 합 물어봤어요. 이번엔 그럼 허근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네. 실근들을 다 덜했으니까, 그치? 물론 전부 다 실근일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우리 얘네를 인수분해를 좀 해볼 건데 봤더니 4차라서 조립지법을 해볼 거야. 그죠? 근데 어때요? 좌우가 그 개수가 똑같네. 대칭이네. 아까 이름 안 정해줬지? 이런 거를 우리가 거울상 상반당정식이라고 이름 붙여놨어. 근데 요 이름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알겠니? 자, 요거래. 그러면 우리 어떻게 나했어 이거는? 그렇지. 가운데 얘 기준으로 x제곱으로 나눠버리라고요. x제곱. 양변. 나눠봤을 때 x제곱이 나올 거고요. 이왕이면 똑같은 관계 묶읍시다. 플러스 x제곱 분의 1 더하기 이번엔 요렇게 해주면 5x 얘는 x분의 5 그럼 우리가 5로 묶어봤을 때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정리되겠네.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 됐죠? 그럼 이왕이면 이것도 같이 정리해볼까요? 자, 얘는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4가 되겠네. 맞아요? 그럼 얘 인수분해 돼안돼? 우리가 치환했다는 가정하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니까 1, 4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치환을 식도 안 쓰고 바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4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 괜찮아요? 치환 없이 가도 괜찮아?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푸는 거는 어제 얘가 대문자 x였으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란 얘기? 마이너스 4라는 얘기. 또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란 얘기? 마이너스 1이란 얘기. 됐죠? 그러면 여기서 푸는 방법은 x를 곱하라 했잖아. 그쵸? 분수는 안 배웠으니까 분수식은. 그치? x제곱 넘어오면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 요 방정식 해 구하고요. 마찬가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방정식 해 구하시고. 됐어?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알아야 돼. 얘 실근일까 허근일까? 여기가 4이면은 얘가 실근이잖아. 그치? 중근. 4보다 커지면 허근 나오지. 완전 제곱식보다 더 큰 수를 붙였으니까. 쉽게 말하면 허근이란 말. 근데 얘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조건 실근이겠네. 여기는요. 얘 반이면 4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인데 그 4분의 1보다 크니까 허근이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근, 허근 판단해야 될 일이 머릿속에 따닥따닥 돼야 돼. 알겠죠? 만약에 안 되면 판별식 쓰시고요. 오케이? 어차피 실근의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 직접 구해도 되는데 근 구할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뭐 구하라고? 실근끼리만 더할 거라고. 그 얘 안 더할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근만 더할 거라고요. 그쵸? 그럼 우리 근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2차 방정식에 그 두 근의 합 구하는 거 아니야? 그쵸? 얼마? 마이너스 4.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실근과 허근의 판단이 빠릿빠릿 돼야지 우리가 근의 공식 쓰고 뭐 하는 것보다는 바로 근계수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761번) 3차 방정식 2x 세제곱 플러스 kx 제곱 또 갖고 와야겠네. 플러스 k-2x 플러스 2는 0. 자, 여기서 한 근이 1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k는 얼마입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물어봤네요. 자,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될까? 뭐부터? 근계수. 세 근의 합. 우린 얘 구하는 건데 그럼 얘가 몇인지만 알면 구할 수 있겠네. 얘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세제곱의 개수 분의 2차 항의 개수. 됐어요? 그럼 이제 K만 구하면 되겠네. K는 어떻게 구할까? 무슨 뜻이야? 해. 즉,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 하나가 나와 있으니까. 대입해주면 2 플러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을 만족해야 되겠네요. 되니? 끝!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일 거니까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오케이? 그 다음 765번. 다음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자, 다음은 0의 근이, 다음 근이 모두 실수. 근 3개 전부 다 실수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 그러면 얘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일단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이면 k가 실수네요. 얘네는 k가 실수라면 만약에 허근 나온다면 무조건 켤레근 가질 거니까, 그치? 그럼 그 켤레근에 대해서 나머지 하나 무조건 무슨 근이냐고? 유리수인 근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럼 유리수인 근은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인 거야. 왜냐면 항상 무조건 쌍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2차 방정식에서는. 그치? 그러면 그게 어떻게 찾을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차 방정식 그 후보군들을 한번 추려보자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얘 약수들 해서 찾으면 되는데 여기는 K 상수함은 모르니까 대입해볼 숫자가 좀 불분명하단 말이야. 그쵸? 따라서 이때는 뭐냐면은 K가 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0이 되려면. 그럼 K가 사라지려면 우리 요 X에 몇 대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니? 그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야지 마이너스 K 플러스 K가 사라질 거잖아. 그럼 이제 X에 마이너스 1 한번 전체 한번 넣어보자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봤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그러면 얘는 플러스 4, 플러스 K 될 거니까 0 나오네. 그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구나. 그럼 나머지는 x 제곱 3차식이니까 그치? 자, 이번 조립제법 없이 바로 한번 적어볼게. 알겠니? 만약 안 되면 얘기해. 그 조립제법 할 거니까.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 나왔어. 현재 x 제곱의 개수 얼마? 1. 그럼 얘랑 x랑 곱해서 또 우리 나오겠지, x 제곱이.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여기 x 개수 얼마? 그치, 마이너스 4. 됐어요? 그리고 x의 개수를 봐도 되는데 이왕이면 어차피 인수분해 된 거잖아. 그럼 당연히 상수항이랑 곱해야지 상수항 나오는 거 아니야? 얼마?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조립제법 없이 바로 금방 나오지. 됐어요? 자, 그럼 봐봐. 근이 모두 다 실수래. 이미 여기에서 근무 x는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실수죠. 그럼 얘만 모이면 돼. 실근이면 되는 거네. 다시 말하면 얘가 실근이 되기 위한 k의 범위 찾아주면 되겠네. 실근이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같은 것도 포함해야 되는 거지. 서로 다르다는 얘기 없으니까. 오케이. 따라서 k는 얼마보다?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건 계산해 보시면 알겠죠? 이것도 굳이 판별식 안 써도 되는 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운데 x 개수가 4니까 그러면 4보다 크면은 허근일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다음 769번. 우리 수업 들은 것까지만 문제를 다 풀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꽤 되네요. 3차 방정식이. 빨리 한번 봐볼게. 자, 어떤 정류면체 하나가 딱 이렇게 있는데 그 정류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했냐면 각각 어떻게 했대요? 1cm, 2cm씩 늘렸대. 가로, 세로는. 자, 가로는 1cm 늘리고요. 세로는 2cm 늘리고요. 그럼 이만큼이 밑넓이가 되겠네. 그죠? 그리고 높이는 2분의 1배가 되도록. 높이는 이만큼 줄였어. 이렇게 되면 이러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냥 쭉 그립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맞아요? 직류면체? 그때 그 직류면체 뭐 찾아라는 얘기인 거야? 부피가 처음 부피의 2분의 3배가 되도록. 그럼 일단 처음 한 모서리 길이 물어봤으니까 얘를 x라고 한다라면 그럼 직류면체의 가로 세로는 찾을 수 있겠네. 가로 얼마? 1만큼 늘렸고 세로 얼마? 2만큼 늘렸고 높이는 얼마? 2분의 1배 했으니까. 됐죠? 그래서 그 부피는 높이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인 건데 그 부피가 처음 부피의 몇 배? 2분의 3배가 되도록 하는 x값. 2 곱해버리고요. 됐나요? 그럼 이제 3차 방정식 푸는 거네. 전개하면 되겠지? 자, 근데 봐봐. 우리 여기서 x는 당연히 0일 수 있니 없니? 없지?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해야 되잖아. 그럼 굳이 여기서 3차 방정식 가지고 전개하지 말고 x도 나눠버리라고요. 그잖아. 0이 아니니까. 똑같으니까. 그럼 얘 전개했을 때 x제곱 나올 거지만 어차피 여기 3x제곱이구나. x제곱이니까 넘어가면 2x제곱 되겠죠? 3x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요렇게 간단히 그냥 정리되겠네.
굳이 3차 방정식 풀 필요 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따라서 얘 계산해주면 인수분해가 다음과 같이 되나요? 따라서 x 얼마? 2. 오케이. 그 유형에 나와 있는 대로 굳이 풀 필요 없어. 이제 우리가 알려준 거 선생님이 잘 적용만 하면 돼. 773번. 다음 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그거 나오겠다. 앞에서 배웠던 곱셈공식 변형. 집에서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고 오세요. 알겠죠? 3차식도 있었으니까. 자, 이번에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을 구할 거야. 다음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아니, 애초에 문제 풀기 전에 곱셈공식 나올 거니까 복습하고 그 다음 문제 풀어. 공식 보면서 문제 풀면 절대 안 늘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우리 얘는 식 알잖아요. 얘 뭔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쵸? 요 알파 베타 감마는 그리스 문자야. 우리 영어에서 A, B, C에 해당되는 순서. 알파 베타 감마 순서. 알겠죠? 아까 이거 했던 거, 이거 이상한 꼬부라진 거 있지? 이거 델타. 얘는 D. 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근데 보면은 옛날 수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많았나 봐. 그리스 문자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거 알파 베타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만 구하면 되겠네요. 근데 우린 얘는 알잖아. 근들의 한 개씩 더한 것들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그죠? 빼기 2배. 얘도 알잖아. 2개씩 곱한 것들의 합 a분의 c 마이너스 5. 끝. 뭐 이거는 공식만 알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냥 대입만 하는 건데 그냥 산수 하는 거다, 산수. 만약에 혹시나 분수가 나온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통분하면 되는 거지 뭐. 778번 x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이고요. 다음 세 근이 있는데 그 세 근이 1대 2대 3이라고 했대요. 이때 a 더하기 b를 불렀어요. 그쵸? 맞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우리 2차면서 했잖아. 근의 b가 1대 2대 3이다. 그럼 근 구하는 건 아직 아니니까 가정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자고요? 1대 2대 3이니까 적당한 비례 상수 곱해서 2알파 3알파 이렇게 놓으면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근계수 쓰자고. 근계수 써보려고 했더니 알파 더하기 2알파 더하기 3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 12요. 그럼 여기 바로 나오네. 알파는 얼마요? 2라는 거. 따라서 그 근이 얼마란 얘기야? 2, 4, 6이라는 거고. 따라서 a는 x 최고차항 계수 분의 x의 계수는 두 놈씩 곱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인 거니까, 그치? 2, 4, 8 더하기 4, 6에 24 더하기 6이 12. 그래서 44요. 됐어요? 다음 b는 마이너스 a분의 상수항이니까 그게 세근의 곱이었던 거잖아. 그럼 b는 반대로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는 거지. 곱하니까 얼마? 48. 됐어요? 이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은 또 하나만 추가적으로 또 설명하자면 우리 근 하면서 어차피 근 알았잖아. 그쵸? A, B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봐봐요. 우리는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꼴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지. 그럼 다음 주어진 방정식은 x-2, x-4, x-6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고 싶다라면 이왕이면 X에 얘랑 좌변과 우변이 같은 항등식일 거니까 X에 몇을 대입해주면 가장 비슷하게 나오겠니? A 더하기 B가 지금 궁금한 거야? X에 몇을 대입해야지 가장 비슷하게 나오겠니? 1. 일단 요런 꼴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좌변과 우변에 1을 대입해보면 1-12 더하기 A 더하기 B는 1 대입해주면 얼마? 1, 3, 5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5. 따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1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자주 쓰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알고 있으면 계산이 우리가 일일이 다 더하고 곱하고 계산 안 해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 알겠죠? 10번까지 딱 20분에 가야 돼? 조금 넘으면 안 돼? 조금은 괜찮아? 그럼 우리 유형 11번 딱 2개만 하고 오늘 이번 시간 잠깐 쉴게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양이 많네. 오늘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이지. 연립방정식 다음 시간에 합시다. 연립방정식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이랑 다음 시간에는 이거 1차 부등식 할게요. 1차 부등식은 우리 할 줄 알잖아. 그치? 우리 중2 때 배웠던 거 한 번 더 하는 건데 단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연립부등식이 한 번 나올 거야. 연립부등식도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알겠죠? 우리가 시간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만 좀 진도 서두를게요. 자, 781번. 자, 여기는 좀 별표 쳐놓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설명 한번 할 거야. 오늘 이제 기본대로 문제 풀 거고, 알겠지? 자,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아니다. 요거는 나중에 합시다. 그냥 별표 치지 마. 하지 마. 그냥 요거는 이 목만 일단 알아둘게. 알겠죠? 나중에 한 번 더 했을 때 그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너무 많은 거 들어오면은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니까. 다음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고 있어. 벌써 20분 됐네. 이것만 하고 갑시다. 알겠죠? 자, 이때 우리가 이번에는 반대로 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그 다음에 감마분의 1. 자, 얘네를 근으로 하고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이러한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쵸?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 그럼 근들을 가지고 또 합과 2개씩 곱한 것과 3개 곱한 것으로 나타내보면 각각의 개수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 그죠? 만약에 헷갈릴 것 같으면은 가장 단순한 거 이거야. 다음과 같이 미리 세팅해 놓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B, C를 구해버리면 돼.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이 얘가 지금 마이너스 A인 거죠. 근데 분수의 덧셈들은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니까? 통분해야 되니까 알파, 베타, 감마분의 얘는 베타, 감마, 알파, 감마, 알파, 베타. 결국엔 얘네들을 다 싸그리 더한 거죠. 그죠? 그 얘네들을 아마 여기 위에서 구할 수 있을 거니까 대입해주면 바로 나오겠지. 마찬가지 그 B라고 하는 거는 두 근을 곱해서
더했을 때 베타 감마분의 1 그리고 감마 알파분의 1 얘는 마찬가지로 통분해버리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감마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a분의 d였으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얘는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오케이? 그래서 딱딱딱 구한 다음에 대입하면 돼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수지는 바로 내려가면 될 것 같고